안녕하십니까. 조국 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최근 전국 곳곳을 돌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3번을 단 후보들의 사무소 개소식을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는 곳마다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환대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가슴 한쪽에 돌덩이가 얹힌 듯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수도권이나 광역 특례시를 제외하고 청년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다들 지역 소멸을 걱정하셨습니다. 지역에 있는 청년들 얼굴에도 수심이 가득합니다. 미래가 안 보인다라며 기회가 되면 떠나겠다고 합니다. 서울 수도권으로 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수저, 은수저가 아닌 한 교육, 취업, 주거, 결혼, 육아라는 난관이 하나하나 차례차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대한민국은 해방 이래 늘 청년과 함께 했습니다. 부모는 못 입고 못 먹어도 악착같이 자식을 공부시켰습니다. 청년은 이를 남김없이 흡수해 성장했습니다. 청년이 독립운동을 했고 산업화를 이끌었으며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청년에게 빚을 진 셈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선순환이 끊겼습니다. 나라 성장이 둔화하자 청년은 전쟁 같은 경쟁에 내몰립니다. 공공의 선과 대의보다는 경쟁과 승리가 강조됐습니다. 능력주의가 공정의 이름으로 다른 가치를 압도합니다. 단군 이래 처음으로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될 것이다. 우리 청년들은 이런 무서운 저주를 듣습니다. 정치의 실패, 정책의 잘못입니다. 정치와 정책의 결정권자는 청년을 주체가 아닌 객체로 봅니다. 청년은 발탁과 시해, 생색 내기의 대상일 뿐입니다. 청년이 길을 잃으면 우리는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를 잃습니다. 청년에게 희망과 노력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이 능동적 설계자, 창의적 디자이너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정치와 정책의 틀을 새로 짜야 합니다. 마침 일주일 전 광주에서 귀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조국신당 광주시당 청년위원회는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의 성공은 청년에게 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에 출발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역 미래를 설계할 권리를 청년에게 어떻게 보장할지 밝히라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청년이 현재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청년 정치의 진입 장벽을 더욱 낮춰야 합니다. 청년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입문 결심하는 게 가장 어렵고 돈이 너무 들며 들어와서도 중장년층의 눈에 들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청년 후보들에게는 당 심사비와 후보 때 선관위 기탁금을 면제하고 선거자금도 상당 부분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이 맡을 자리는 지도부가 아니라 청년이 스스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당은 물론 지방정부와 의회정책협의체와 각종 위원회에 청년 참여 비율을 신설 확대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 입문을 결심하는 청년도 늘 것입니다. 둘째, 청년 투자 골든룰을 도입해야 합니다. 우선 지방정부 예산에서 3% 정도 일정 비율을 청년 참여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고 청년이 직접 예산 우선순위를 결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또 주요 공공사업과 정책 추진 과정에 청년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청년 정책 공동 설계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추후 중앙정부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청년의 참여와 결정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세 번째,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보유세를 청년 미래세로 새로 정의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안정적 재원으로 활용하고 특히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현실화해서 확보된 재원을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청년은 미래 예비군이 아니라 현재의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청년을 겨냥한 정치와 정책이 아니라 청년이 직접 하는 정치와 정책, 이게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 여러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서한길 원내대표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원내대표 서한길입니다. 정기특위 마감 시간이 단 4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비율 상향 등 국민이 명령한 정치개혁 과제들은 국민의힘의 회방과 민주당의 수수방관으로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채 국회 캐비닛 속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의 방 추운광장에서 서로의 곁을 지키고 국민 주권정부를 함께 탄생시켰던 광장 시민에게 드린 약속은 이제 아무짝에 쓸모없는 종이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치개혁이 좌초리기에 처한 작금의 상황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책임이 큰 민주당은 개혁5당 공동선언의 잉크가 다 마르기 전에 기득권 지키기에 본격 나섰습니다. 지도부가 전남 담양으로 총출동하여 담양군 최초의 민주당 최고위를 열었다고 자찬하며 지방선거 승리를 호언하고 있습니다. 내년의 완전한 청산을 위한 정치개혁은 안중에도 없고 당 지도부부터 전남지역 국회의원까지 가세하여 광주 전남에 단 하나 있는 개혁기초단체장을 민주당 문표로 바꾸겠다고 새 과시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지방선거 제1목표는 담양 승리입니까?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담양에서 텃밭을 다질 때가 아니라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위한 국힘 제로에 매진할 때입니다. 행정통합특별시 출범을 앞에 둔 현 시점에서 위헌선거구 문제가 심각한 광주 전남의회의 구조 개편을 말할 때입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에 대한 장밋빛 찬사는 넘쳐나는데 정작 통합특별시의 자치와 주민주권을 대변할 광역의회 구성에 관한 언급은 이런 단구도 없습니다. 통합특별시 자치를 위한 혁신과 개혁의 과제 앞에 광주 전남의 18개 전 의석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역할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담양이 아니라 정개특위에 집중하십시오. 기초의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광역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비율 상향을 당론으로 관철하십시오. 민주개혁진영의 본진답지 못한 정치력으로 내란분당 국민의힘에 끌려다니며 아무런 결단도 하지 못한 채 정치개혁을 좌초시킨다면 그 책임은 민주당에 있습니다. 내란 정책의 마침표가 되어야 할 정치개혁의 마지막 기회를 조국혁신당은 반드시 사수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장식 최고위원님 발언 듣겠습니다. 최고위원 신장식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미국 원정 정치쇼가 시작됐습니다. 국익을 짓밟는 당리당략 정치쇼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트럼프의 전쟁이 한창이고 한미 간 통상 안보 현안이 얽히고 설킨 중대 국면입니다. 그런데 제1야당 대표가 정부와 아무런 조율도 없이 미국으로 날아가 6.3 지방선거를 자유와 민주주의의 전선으로 만들겠다라는 메시지를 내겠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미국 극우 세력에게 호소하던 망언의 복사판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미국까지 가서 마가 세력, 고든창과 같은 부정선거론자들과 손잡고 소위 극우꼴통 세계연대를 운운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는 꼴입니다. 국내에서 퍼뜨리던 부정선거 음모론을 국제무대에까지 끌고 나가는 순간 그것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품격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왜 항상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이어야 합니까? 민생은 벼랑 끝이고 입법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미국이라는 외교 무대를 빌려 국내 정치를 겨냥하는 것, 국가를 인질로 잡고 당의 이익을 챙기는 외교의 사유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격을 깎아내리면서까지 정쟁을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국민의힘 내에서도 당대표가 모든 후보들의 짐이 되고 싶은 것이냐는 평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외교는 정쟁의 전장이 아닙니다. 국익과 국격을 내팽개친 부정선거 음모론,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국민들은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저 아무 일 없이 제발 조용히 있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국익을 가볍게 여기고 외교를 정치 도구로, 그것도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설파하는 자리로 전락시키는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의 작태를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국힘 제로를 위해 끝까지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춘생 최고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최고위원 이걸로 하세요. 유선으로 하시면 나을 것 같아요. 최고위원 정춘생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번째 맞는 봄입니다. 잠깐만, 안 돼. 꽂혀 있는 거 같아요. 이제 됐어. 다시. 죄송합니다. 최고위원 정춘생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번째 맞는 봄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는 어김없이 노란 리본과 나비가 피어났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고통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 참사의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월호 12주기 기억 약속 시민대회 참가자들은 국가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비공개 기록 공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국가재난대응체계 전면 개편 등을 촉구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21대 국회인 2020년 처음 발의됐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지난해 3월 많은 의원들이 동참 속에 또다시 발의됐지만 상임위 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우리의 모두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단순히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생명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제기준에 맞춘 안전기준 설정, 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 독립조사기구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안이 6년째 국회에서 포로하는 사이 2022년 이태원 참사, 2023년 오송 지하차로 참사, 2024년 제주 항공여객기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참사의 공간은 달랐지만 질문은 늘 같았습니다. 왜 막지 못했는가? 왜 국가는 없었는가? 왜 피해자와 유가족이 또다시 거리로 나와 진상규명과 책임을 외쳐야 하는가? 이 질문들이야말로 생명안전기본법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분명히 하고 국가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책무를 명확히 해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유가족이 삭발과 단식으로 특별법과 조사기구를 다시 요구해야 하는 잔인한 반복을 이제 끝냅시다. 이재명 대통령은 12년 전 성남시장 시절 시청 앞마당에 노란 깃발을 개양하며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 유가족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위로가 아닌 법과 제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약속,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12년 전 꽃다운 목숨을 잃은 단원고 아이들을 진정으로 애도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장 최고의 마지막 발언으로 김준영 정책위의장님 발언 듣겠습니다. 세계가 지켜보던 종전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처음 마주 앉은 미국과 이란이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겠지만, 그리고 협상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겠지만 이미 미국은 외교를 배신했고 이스라엘은 외교를 파괴했습니다. 휴전에 합의하자마자 이스라엘은 레바논 인구 밀집 지역에 최대 규모의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해 수백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쟁광 네타냐후는 협상이 빈손으로 끝나자마자 이란 본토 타격이라는 전쟁 준비에 즉각 돌입했습니다. 미국은 또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유혹에 고무되어 불법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외교를 배신하고 동맹을 기만했습니다. 이번 회담에 임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대에게 총을 겨누고 항복을 요구하는 자세로는 애초부터 협상 타결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불법전쟁으로 온 세계를 위기로 몰아놓고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를 즐기고 격투기를 관람하는 상식 이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출신 교황 레오 14세에게 미국 편을 들지 않으면 바티칸마저 군사력으로 굴복시키겠다는 현직 국방차관의 오만한 위협까지 있었습니다. 미국의 배신과 이스라엘의 파괴로 무너진 외교와 평화를 국제사회가 함께 되살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정신과 인류 보편의 인권 인도주의 규범을 수호하는 책임있는 국가로서 더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밝힌 메시지는 인류 보편의 가치에 기반한 견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 국위, 국력에 걸맞는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임산부와 어린이, 기자, 국제기후 구호요원, 학교, 병원 등 가리지 않는 학살을 지적하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침묵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외교의 규탄은 선을 넘은 적반하장입니다. 저와 조국혁신당의 신일영 의원 전원은 이미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 학살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식민지배와 강제동원,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이 결코 침묵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늦었지만 동결의안의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편 국민의힘이 보인 반응은 가관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등 서방 주요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외무상도 나섰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외교 참사라고 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스라엘 정부에게 사과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국적이 의심될 정도의 망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미국이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쳐도 이스라엘이 인종청소의 가해자가 되어도 무조건 편만 들고 있습니다. 헌법도 국익도 외교도 인권도 내팽개친 저열한 정쟁이나 일삼는 일,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외교를 망치고 무너뜨리는 진짜 참사이며 매국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강권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멈추고 인간의 존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란도 더 이상 자국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지금처럼 일말의 양심도 없이 자해적 망언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주권자 국민이 매서운 회초리를 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 PD를 살려서 정치개혁 구호를 외치면서 최고위원회를 마치려고 합니다.